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 이 사건의 시작은 쿠팡 이용자에게 날라온 한 통의 메일이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그 메일엔 주소, 전화번호, 배송 장소, 그에 대해 최근 4번에 걸쳐서 한 15개의 품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디까지 갖고 있을까요? 쿠팡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죠. 협박 메일을 받았고 쿠팡에 바로 알린 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20대 남성 박찬희 씨. 지난 16일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쿠팡닷컴 개인정보가 잠재적 유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영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메일에는 박 씨의 쿠팡 사용자명, 물건을 받은 배송지 주소, 그리고 주문한 물건의 종류는 물론 수량 정보까지 줄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송지 주소 옆에는 박 씨가 배송원에게 알려주려고 공용 현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입력한 정보도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처음으로 메일을 보냈다 확인해봐라라고 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제 집 주소랑 제 옛날 집 주소랑 그러고 최근에 막 뭐 샀는지. 박 씨는 메일을 받은 당일 쿠팡의 온라인 채팅 상담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으로 알려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다음 날 쿠팡 측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4,50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분이 만약에 제 개인정보를 알았다면은 좀 더 사회공학적으로 저를 뭔가 피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박 씨는 기록을 남기려고 당시 쿠팡 측에 이메일 답변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통화가 원칙이라며 응대는 전화로만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대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뚫렸을까요? 이용자들의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남유럽 발칸반도 알바니아에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쿠팡 접속용 이메일 계정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알바니아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쿠팡과 비밀번호가 같은 게임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돼 계정이 정지됐다고 통보받았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직구 물품 배송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일부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 로그인 기록에 알 수 없는 기기로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정보 유출로 인한 제3자의 접속 이력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유출됐다는 문자 받고 바로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그 언노운으로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쿠팡 측은 알 수 없는 기기 로그인 기록은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같은 다른 쿠팡 플랫폼 이용 기록이 남은 것이라며 해킹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쿠팡 회원에서 탈퇴 방법을 공유하거나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인 전직 직원은 누구고 어떻게 뚫은 걸까? 자,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퇴사한 후에 그 권한으로 빼냈습니다. 이 퇴사자가 어떻게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쿠팡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전직 직원은 퇴사 후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용의자는 쿠팡 재직 당시 인증 관련 담당자로 쿠팡 서버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버에 접근하려면 출입증에 해당하는 토큰이 필요한데 이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가 도장에 해당하는 인증 키가 있어야 합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번 해킹에 쿠팡에서 인증 담당 업무를 맡을 때 받은 인증키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쿠팡의 인증키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의자가 퇴사 이후에도 인증키를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둔 채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인증키 유효기간을 묻는 최 의원실 질의에 쿠팡 관계자는 5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테이션 기간이 길고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인증키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5에서 10년보다는 짧게 설정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은 인증키가 5에서 1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렇게 될 동안 쿠팡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4개월 전에 정부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여다보니 쿠팡과 계열사 사이에 오가는 이 고객정보 관리가 부실하더라는 겁니다. 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쿠팡에 보낸 의결서입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인정보보호부서가 정보 제공의 근거나 목적에 대해 검토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개보위가 7월부터 쿠팡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입니다. 고객이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계열사와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는 게 개보위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체계가 좀 필요했었을 것 같고요. 개보위는 쿠팡에 내년 2월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4년간 정보보호 부문에 2,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지 못하면서 쿠팡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개인정보가 어떤 게 뚫렸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자,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담긴 메일을 확보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뚫린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 메일을 받고 쿠팡에 처음 알린 시민을 찾았는데요. 이 메일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쿠팡닷컴 개인정보가 잠재적 노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시작해서는 그 아래로는 고객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잠깐 사용한 주소도 유출 정보에 포함돼 신고자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5년 넘게 안 썼던 주소도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로 저를 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고. 저 중에서 어떤 정보에 가장 민감해 하시던가요? 네, 문제는 배송지 주소와 함께 적어놓은 공용 현관의 출입 정보였습니다. 협박 메일을 보면 각각 다른 배송지 주소 뒤에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첫 신고자의 배송지 정보엔 공용 현관 대부분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요. 이용자 한 명의 개인정보만 털어도 각각 최대 5군데 배송지에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도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쿠팡 배송 기사를 위해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둔 이용자도 많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용 현관을 지나 내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는 정보까지 털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구매한 상품 내역들이 쫙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고자에 좀 물어보니까요. 메일에 적힌 구매 내역은 총 4번에 걸쳐서 한 물품 15개라고 했습니다. 과자는 물론 강아지 사료, 우유나 식재료 등이 무게는 물론 몇 개를 샀는지까지 메일에 빼곡히 담겼습니다. 당초 최근 구매 내역 5건 정도가 유출된 걸로 전해졌는데 이게 구입 물품 개수 기준이 아니라 구입 건수 기준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모입니다. 가장 불안한 건 이제 뚫렸어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보면 이게 어디에 악용될 수 있냐가 이제 시청자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범죄에 혹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당장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쿠팡의 특정 물건을 산 사람 전화로 그 물건이 배송 지연됐다,
배송 정보가 궁금하면 링크 누르라는 식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 접속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보다 직접적으로 사적인 내밀한 물건 등을 주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온라인 범죄에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좀 설명드렸다시피요. 공용현관 출입 가능 여부나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심각한 건 이런 피해가 나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메일에서 보셨듯이 내가 쿠팡으로 보낸 물건을 보낸 기록이 있는 가족, 지인 집의 입장 정보까지 뚫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협박 메일이라는 그 메일 그것도 지금 정보를 유출한 게 중국인 전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보낸 겁니까? 사실 근데 이게 아직 좀 경찰은 단정이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들이 받은 메일을 보낸 IP 주소와 쿠팡 측에 보낸 협박 메일 IP 주소가 달라서인데요. 전 중국인 직원이 보낸 IP 주소로 보냈을 수도 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이미 전달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스스로를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휘슬블로어라고 칭하거나 쿠팡에게도 보안을 강화하라며 훈수를 둔 걸로 봐서는 동일인이 소행의 가능성도 높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 기자, 백승우 기자였습니다.